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국군 기무사에서 2017년 3월 현재의 국내 비상상황 하에서 업무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서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평상시와 다른 이런 뜻입니다. 2017년 3월은 확실히 비상상태였던 것이 맞죠. 그런 상황 하에서 업무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업무라고 하는 것은 계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 이 보고서를 내란 예비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 혹시 청와대 대통령도 대통령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관이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기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 내란 예비로 몰고 가는 일에 가담하는 국방부의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국군을 때려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수차 이야기를 했듯이 아닌 것은 아니죠. 이 보고서는 어느 나라의 문명국가 어느 나라의 그 문서를 읽을 줄 아는 전문가 앞에 갖다 놓더라도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지금과 같은 이런 당치 않는 혐의를 씌우는 그런 판단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자고 수차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어떻든 그들이 주장하는 혐의 가운데 한 가지를 다루어 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는 이 연구 보고서, 이 자료 안에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해당 내용은 바로 세부자료 가운데, 그 세부자료라는 것을 여러분도 보았겠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문건은 아니죠. 그냥 자료 처리입니다. 그 세부자료 중에 13번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는 그러한 것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계엄 해제라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헌법 제77조 제5항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그 요구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그런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제의 요구가 있으면 그것이 곧바로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사항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그러한 헌법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것을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일단 대통령이니까 계엄 해제 요구를 받은 대통령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그가 헌법을 준수하는 자이거나 아니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 이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가 헌법을 준수하는 자라고 하면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근거해서 해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해제해야 하는 것이죠.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 절차를 밟아서 바로 해제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 가령 내란을 일으킨 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어떻게 하면 이 해제를 못하게 할까? 계엄 해제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조금 잘못 전달된 과거에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강제적인 수단을 썼다. 아니면 협박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참 순진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란을 일으키는데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여서 의결을 한다고 해서 그게 대수이겠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그 국회의원을 꼭 잡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무시하면 그만이니까. 따라서 내란자와 같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 해제 요구를 못하게 하려고 노심초사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해라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바로 그 상식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게 하려고 아등바등 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어떤 기록, 그것을 재현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료를 문서, 그러니까 글자가 들어있는 문서 자료를 분석할 때 그 마음가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형식적인 것으로는 글을 읽을 때는 제목부터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글도 항상 꼼꼼히 읽었죠. 또 그뿐 아니라 그 글을 쓴 사람 혹은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의지로 그 사람은 정말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는 그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학생들도 그렇고 또 직장인들이나 연구자들, 공무원들, 글을 읽는 우리 국민들은 항상 글쓴이의 그 의지, 글쓴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을 미리 색깔을 입혀놓고 그 사람은 가령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 사람은 좌파니까. 만약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우파라면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좌파스러운 이야기는 볼 것도 없다. 그냥 건너뛰자. 뻔한 이야기다. 또는 반대로 저 사람은 우파다. 글을 읽는 사람은 이때는 좌파겠죠. 그래서 우파가 하는 소리는 뻔하다. 쟤는 항상 틀린 이야기만 한다. 나의 생각과 다르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이러한 흔히 이것은 예단이라고 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아주 편파적인 태도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한 사람은 그 순간에 바로 그 사람을 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틀린 쪽으로 몰아버리고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하면 아예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상대방의 이야기는 다시는 안 들어도 되겠죠. 그런데 매번 들으면서 매번 화를 내고 그러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글이나 말을 제대로 분석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게 100% 좌파, 100% 우파, 100% 틀린 말만 하는 사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죠. 어쩌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아주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서 이제 제목을 봅시다. 제목에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계엄 해제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해 놓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계엄 해제를 시도하는 것이 혹시 나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제목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반역을 꾀한다든지 범죄를 일으키려고 그런 것을 도모한다든지 했을 때는 조치를 취한다, 이런 느낌이 오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계엄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 왜 그렇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계엄 해제를 하려고 하는 지금 국회의원들, 그들이 해제를 하든 말든 현재의 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란자라고 하면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내란자가 아니라면 헌법에서 이것은 무조건 따르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계엄 해제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우리는 앞에서 글을 쓴 사람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우리는 또 어떤가 하면은 우리는 사람을 일단 믿는 그런 국민들입니다. 그런 사람인 것이죠. 글쓴 이의 의도를 존중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보면 이 사람들은 범죄자이구나,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랬을까? 그 사람도 상식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한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남을 믿는 입장에서는 우선 이렇게 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글을 읽을 때도 매번 그의 내심을 그렇게 읽어주듯이 그렇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계엄 해제 시도는 막아야 하겠죠. 그것을 살펴봅시다. 이번에 공개된 국방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거기에는 두 가지 경우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런 상황 요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그 구분하고는 좀 다른 것이, 이것은 어떻습니까? 2017년 3월에 그때만 있는 독특한 상황이 있죠. 이 계엄 선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있었던 계엄 선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계엄 선포는 그렇게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이한 지진이나 해일이나 그런 것과도 다르죠. 계엄 선포의 상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역사상 반복되지 않고 유일한 것들이
번갈아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안 된다. 매번 일회성이다 하는 겁니다. 2017년 3월과 같은 국내 상황, 그것이 70년 동안 없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은 매번 새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 둡시다. 그래서 이 2017년 3월에는 두 가지의 상황 요건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도 또 부분마다 아주 자세히 다룬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죠. 첫째,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는 경우,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인용 결정이 나오게 되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파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그때부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격이 바뀌죠. 그때까지의 대행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탄핵 소추의 결정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동안의 대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있기는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탄핵 결정이 나는 순간 대통령의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대행은 무엇을 하느냐? 그 대통령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대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궐선거의 실시, 그것이 되겠죠. 그러한 그 임무가 바뀐 권한대행이 계속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첫 번째 상황 요건이 바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탄핵소추가 인용되고 태극기 시위대가 폭동을 일으킨다. 이 두 개가 짝을 이루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동이 어떤 폭동이냐? 그것도 나타나 있죠.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무장 폭동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무장 폭동, 이것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 요건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일 이제 보궐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되겠죠. 국회는 이 당시에 여소야대로서 자료에 의하면 여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같은 정당인 여당이 130명, 그리고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160명, 이런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 국회는 태극기 시위대의 그 폭동을 지원하고 거기에 합류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명백히 폭동 가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그 인용 결정을 했는데, 그 인용 결정을 무효화하려는 것이 태극기 시위대의 전국적 무장 폭동입니다. 그것을 국회가 같이 거기에 가담한다 하는 것이지요. 현실성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일단 구조에 따라 우리는 차근차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국회의 그 계엄 해제 요구, 그것은 헌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헌법을 파괴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계엄 해제 요구는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것이고, 그러한 국회의 행위,
국회의 권한 행사는 당연히 권한 남용으로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식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것을 만류하고 설득하는 조치를 취한다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을 만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데 너무나 미온적이다. 그 정도로 되겠는가 하고 거꾸로 걱정이 될 정도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경우에 이 첫 번째 그 상황 요건에서는 아마도 그 계엄 선포라는 것 자체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혹시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는 더더욱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소야대여서 정죽수 미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그 경우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니까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 요건입니다. 이것은 탄핵 소추가 기각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촛불시위대가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죠. 탄핵소추가 기각될 때 촛불시위대가 혁명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상황 요건으로 자료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역시 이 혁명이다 하는 것도 결국은 폭동의 형태일 텐데 전국적 무장폭동이다 그랬습니다. 시위대가 무기를 들고 전국적으로 폭동을 한다. 이것은 거의 내전 수준이고 결코 그대로 두어서는 이것은 시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자료에 의하면 강력범죄에도 대량 발생한다는 것도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합헌적인 조치, 그것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소야대인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역시 여기서 여라고 하는 것이 130명, 야라고 하는 것이 160명인 것으로 자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이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경우 국회는 촛불 시위대의 혁명을 지원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국회가 혁명에 가담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혁명이라는 말을 좀 썼는데 이 헌법주의,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 혁명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혁명이라는 이런 어떤 강제적인 수단 혹은 헌법을 위반한 수단으로 국가를 빼앗겼을 때 그 혁명 세력으로부터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혁명으로서의 혁명,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결국 총체적 국민인 주권자의 의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헌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되는 국가를 보위하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 전국적인 무장 폭동을 하는 시위대의 편을 들어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이 탄핵소추는 이유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기각이 되고 그래서 다시 대통령의 그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그 복귀한 대통령, 당당한 헌법기관인 대통령 아래에서 가령 이 헌재의 결정에 반대한다고 시위대가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것은 이것이 2017년이니까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인식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는 2012년 정당한 선거로 정당하게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에 혁명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위법한 내란 행위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런 식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 하면은 그것은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것이고 당연히 국회의 권한 남용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권한 남용은 그 자체로 무효로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엄 해제 요구,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첫 번째와 이번 두 번째, 이럴 때 만류나 설득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역시 이럴 때도 오히려 지나치게 미온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정의로운 국회라고 믿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죠. 사람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는 비상계엄을 규정한 헌법을 준수할 것이다. 또 국회는 비상계엄 상황에는 해제 요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바로 그런 것이 정의로운 국회다, 이렇게 믿을 겁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무장폭동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해제를 요구한다,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으니까 그것은 국회의 권한이니까 국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국법 질서는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 마음대로가 아니고 그것이 헌법에 합치될 때, 헌법에 합당할 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내재적인 제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가 곧 폭동의 일환일 때, 그것이 국회가 폭동에 가담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이 기무사의 세부 자료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최소한의 조치이며 합법적인 조치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일 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라는 방식, 그것을 통해서 기어이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할 경우에 그때는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회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 이러한 국회 무력화 방안이다 하고 주장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13번 이 계엄 해제 요구 시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고 해놨던 이 내용은 헌법 수호 조치입니다. 따라서 기무사의 이 부분 내란 혐의는 없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